오늘은 우리 시니어님들께 긴급하게 전해드릴 내용이 있어 영상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휴대폰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소액 결제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쓴 돈도 아닌데 누군가 내 폰을 조종해서 내 폰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휴대폰 소액 결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건, 상품권, 각종 서비스 등에 대한 금액을 휴대폰 통신사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결제한 금액은 휴대폰 요금과 합산돼서 다음 달에 청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결제하듯이 이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휴대폰 소액 결제를 이용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돈이 결제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현재 KT통신사를 사용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통신사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현재 내가 당한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난리난 휴대폰 소액 결제 사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도 당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오늘 영상을 통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시니어님들 뿐만 아니라 자녀분들께도 해당되는 내용인 만큼 주변 분들께 영상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오늘 내용 뉴스로 먼저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가 일어난 건데요. 내가 잠든 사이 누군가 내 폰을 해킹해서 나 몰래 소액 결제를 해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수법인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광명에 사는 30대 김모 씨의 사례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저녁 평소와 똑같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내 눈은 분명 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 인증까지 받고 또 내 휴대폰에서 소액 결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앱으로 나 몰래 인증을 받고 또 소액 결제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휴대폰엔 아무런 알림조차 뜨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결제 문자조차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톡은 이미 로그아웃이 되어 있었고 휴대폰 인증 앱에 들어가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증은 여러 차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50만 원가량 이 소액 결제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런데 피해자는 이분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접수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무려 124건으로 그 피해 금액만 8,060여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건 접수된 민원에 따른 것이고 실제로 KT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는 총 278건, 피해액은 무려 1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이러한 피해를 당한지조차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 피해 규모와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특이한 게 특정 지역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에 접수된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광명경찰서에 73건, 금천경찰서에 45건, 부천 소사경찰서에 6건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더 심각한 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 부평구, 경기 과천시,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신고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모두 KT통신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KT를 사용하는 분들만 타겟으로 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종합해보면 KT를 사용하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께 집중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단순히 KT를 사용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이러한 일이 똑같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 가입한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류모 씨는 지난 9월 4일 밤에 갑자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소액 결제로 무려 100만 원이 결제됐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100만 원으로 구매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문화상품권이었는데요. 류 씨가 사용하지도 않은 것이었죠. 처음엔 단순히 스팸이나 또 사기 문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이런 류의 스미싱 사기 문자도 많으니까 당연히 가짜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휴대폰 요금 조회를 해봤더니 글쎄 진짜로 100만 원 가까이 결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정확히는 99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수법으로 벌어진 피해가 현재까지 무려 278건이라는 건데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KT가 초기에 늑장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도 현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KT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 보고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신고 자체는 8월 27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KT에서는 KT는 해킹에 뚫릴 수가 없다. 이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다. 라면서 대응을 미뤄온 것입니다. 결국 신고가 접수된 지 열흘이 지난 9월 6일이 되어서야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사항을 올렸고 그렇게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피해자는 278명 그리고 피해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KT는 지난 8월에 정보 보호와 보안에 무려 1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발표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KT는 앞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소액 결제 한도를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 이 범인 잡혔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9월 10일 낮 기준으로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누군가 가짜 기지국, 불법 기지국을 만들어서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해커가 현재 이용하지 않거나 관리가 되지 않는 미흡한 펨토셀을 탈취해서 비슷한 기지국을 만들어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건데요. 펨토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초소형 기지국을 의미합니다. 상업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 통신, 전파의 음영지역을 없애거나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통신량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펨토셀이라는 건데요. 크기는 손바닥만 한데 건물 내벽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걸 탈취해서 비슷한 기지국을 불법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가짜 기지국을 만들어서 하는 범행이다 보니 아무래도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의 범행 타깃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얘기만 듣는데도 머리가 복잡하고 무슨 얘기인지 도통 모르겠다 하시는 시니어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의 사이버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범죄자가 가짜 기지국의 위치를 움직이게 되면 피해 지역이 점차 확산될 위험도 높아진다는 건데요. 해커가 한 장소에서만 범행을 저지르진 않을 거잖아요. 이미 광명, 금천, 부천, 과천, 서울, 영등포까지 비슷한 유형의 피해 신고들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피해 지역이 더 늘어날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기지국이 KT에만 있을까요? 다른 통신사들은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이런 불법 기지국을 하나만 만들었으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인데요.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전국에 불법 기지국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KT에 요구한 상황이고요. KT는 9일 오후 다른 불법 기지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부에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과기부는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과 LG U+에도 불법 기지국이 있는지 파악하라고 했는데요. 만약 동일한 사안이 확인되면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두 통신사에서는 불법 기지국은 현재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남아있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결제된 소액 결제, 이 금액 내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내가 결제한 것도 아닌데 나는 피해자인데 내 요금에 그대로 청구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KT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단 소액 결제로 인한 모든 피해 금액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인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간을 끌고 또 범인이 잡힐 때까지 결정을 안 하고 있었다면 아마 많은 이용자분들께서 애가 타고 또 화가 나셨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은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나도 소액 결제가 된 건 아닐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드실 텐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확인할 수 있을까요? KT 홈페이지나 마이 KT 앱을 통해서 가능하신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홈페이지나 앱을 사용하시는 것이 회원 가입도 해야 하고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니 가장 쉽게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국번 없이 114로 전화하셔서 상담원 연결하시면 소액 결제된 내역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앞으로 소액 결제를 사용하실 일이 없으시다면 소액 결제를 차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소액 결제를 차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은 현재 어떠신가요? 부디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소액 결제 관련하여 확인하신 분들께서는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난리난 KT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지난번엔 SKT가 말썽이더니 이번엔 KT에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부디 보안 관련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보안을 더 튼튼하게 하여서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